어머님 지금 이 집 담보로 이미 1억 2천 대출 잡혀 있어요. 은행 직원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대출이요? 제가요? 명의자 본인이시잖아요. 4개월째 연체 중이시고요. 신용등급도 이제 거의 최하로 내렸습니다. 내가 대출을? 신용불량자. 말도 안 돼. 그 자리에 서 있는 다리마저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도장 하나가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종이 위에 아들이 이것만 잠깐 필요하다며 내민 서류가 은행 대출 계약서였다는 사실.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냥 엄마 도장만 하나 찍어줘. 구청 가서 확인받아야 돼. 엄마 명예 필요해서 그래. 나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자식이니까요. 거짓말할 리 없다고. 설마 자기 엄마를 이용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는 아들의 대추에 엮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살고 있던 집마저 잃을 뻔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엄마가 왜 예민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영통구에 사는 71세 나영자입니다.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고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 하나 지키며 아들과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 땅일 청소일 가리지 않고 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은 제 자존심이었고 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내 도장 하나로 사라질 뻔한 거였습니다. 내가 그걸 왜 찍었을까? 왜 아무 생각 없이 구청까지 따라갔을까? 왜 아들의 말만 믿었을까? 지금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아들이 엄마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끌어다 그걸 가족이라 당연하단 얼굴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겪은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유로 말 못할 상처나 희생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산 거 즈음으로부터 1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얼마 후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엔 남편이 남긴 건 보험금 몇 푼과 아직 미성년자였던 아들 둘,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마트 청소 다니고 주말엔 아파트 계단 청소까지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쓰는 돈은 없었어요. 이건 애들 밥값, 이건 등록금, 이건 다음 달 고지서 미리 준비해두자. 그런 식으로 살았죠. 한겨울엔 손이 다 터서 피가 났고 여름엔 허리 보호대 없인 하루도 못 버텼습니다. 그래도 아픈 티를 낸 적은 없어요. 엄마니까. 그리고 그 세월을 버티게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된다. 특히 큰아들 성훈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눈치도 빨랐어요. 동생들 데리고 다니며 우유 사오고 엄마 도와 설거지도 종종 해줬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얘는 커서 분명 나 안 울게 해줄 애다.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 학자금 대출이 부담돼 대학 대신 바로 취업을 선택했어요.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명절엔 어김없이 지대와 김치 담그는 거 도와주고 전 부치는 냄새 맡으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얌전하고 공손한 사람 같았습니다. 밥 먹을 때 어머니 많이 드세요 하며 내 젓가락 먼저 챙기고 퇴근 후엔 전화도 자주 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뭔가 부탁받는 일이 생겨도 이젠 어른이니까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 서류 들고 구청 가자고 했을 때도 엄마, 이건 잠깐 필요한 거예요. 절대 이상한 일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애는 내가 지켜낸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 애가 잘 되기만 하며 그 애만 괜찮으며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세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도장 찍어 딸 하나 섰을 때도 한 번도 이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도장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편함에 꽂혀있던 대출 연체 통보서 한 장이 내가 살아온 70년 인생을 단 한 번에 뒤흔들게 될 줄도요. 그날도 평소처럼 빨래를 개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 틈으로 뭔가 두툼한 우편이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채권 추심 통지서. 생전 처음 보는 무서운 단어들이 빨간 글씨로 찍혀 있었고 거기엔 제 이름과 주소 그리고 대출금 연체라는 문장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대출 같은 거 한 적이 없는데? 서류를 몇 번이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재 연체 중인 금액 412만 원, 총 대출액 1억 2천만 원, 담보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000. 내가 사는 이 집이 담보라고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온 거겠지. 주소가 같은 다른 사람 이름일 수도 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이를 들고 은행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어머님 명의로 된 대출입니다. 집등기부에도 담보 설정 다 되어 있고요. 저 대출한 적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도장도 찍은 기억이 없고 은행 간 적도 없어요. 그러자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등기 설정일, 서명일 다 어머님 서명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작년 11월에 구청에서 진행된 인증 절차로 처리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작년 겨울 아들이 엄마, 구청 좀 같이 가자. 등기부 확인받아야 돼. 라고 말하며 나를 데리고 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때 그냥 엄마 확인 도장만 하나 찍어줘. 나는 아들의 말에 깊은 생각 없이 서류를 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대출 서류였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서러웠습니다. 그 아들이 내가 잠시라도 의심하지 않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한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너 엄마 이름으로 대출 받았니? 잠시 정적이 흘렀 아들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그거? 엄마 그거 걱정하지 마. 일시적인 거야. 금방 갚을 수 있어. 너 내 도장으로 대출 받은 거 맞아? 그때 설명했잖아. 서류 하나만 도와달라고. 그게 내 집 담보였니? 엄마, 그 집 그냥 묵혀두는 거잖아. 어차피 안 팔잖아. 이자도 내가 내고 있었어. 엄마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면 도와주셔야죠. 그걸로 뭐 크게 생긴 것도 아니고 성훈 씨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건데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 가슴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듯했습니다. 이게 가족이란 이유로 감당해야 할 일인가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엄마가 평생 손이 터지고 허리 휘어가며 지켜온 집이야. 알아. 엄마가 고생하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말도 없이 몰래 담보 잡았니? 아들은 그제야 약간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늙어도 아프고 누워도 여기만은 내 자리다 하고 안심했던 것. 그걸 내 아들이 내 허락도 없이 돈주로 바꿔놨다는 사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못 넘어간다고.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등기역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매 절차 개시, 예정 안내 압류 예고. 서류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줄 담보로 대출 받은 것도 모자라 이젠 그걸 갚지 못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나는 얼른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원은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담보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명의자는 어머님이시고요. 아니, 대출 받은 건 제 아들이에요. 제가 아니라. 대출 신청자는 어머님이시고 서명도 책임도 어머님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옷장에서 내 집 등기 권리증을 꺼내 두 손으로 꾹 쥐었습니다. 이 집만은 안 된다고. 제발 꿈이면 깨달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성훈아, 이제 이 문제 너희가 해결해야 해. 엄마, 내가 갚을게. 좀만 시간 줘. 지금 사업 자금이 엮여 있어서 그렇지. 곧 들어올 돈 있어. 그런 얘기 은행에서 통하지 않아. 나 지금 집 잃게 생겼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법적으로 가실 거예요?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출 받은 것, 이 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모자라 이젠 며느리까지 나를 분쟁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혹시 엄마 신용불량자 된 거 알았니? 형이 대출 받았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야? 형이 어떻게든 하겠지 뭐. 넌 그걸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니? 아니, 엄마. 어차피 엄마 집인데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형이 사업하느라 극했던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당연히 도와주는 존재, 불만 없이 참는 사람, 주면 감사하고 뺏겨도 웃는 사람, 그렇게 각인돼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을 당연히 누가 차지할까 생각해온 사람들이었겠죠.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등기권리증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사려고 얼마나 허리 끊어지게 일했는지, 얼마나 참아가며 월세방에서 시작했는지, 그 모든 기억이 내 손에 들린 이 서류 하나로 지금 벼랑 끝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이건 명의자 대출입니다. 서명도 직접 하셨고 공증도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진짜 갚아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을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명의 도용, 사기 문제 많습니다. 자식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내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아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엄마, 줄 일을 위기에 몰린 나 자신, 그리고도 아직 아들을 감싸줘야 했던 내 마음, 그 마음이 바보 같았습니다. 이제는 이걸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훈아, 이 집에서 나가. 뭐?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연락하지 마. 이건 법적으로 내가 해결할 거야.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마지막엔 화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우리 사이였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런데 참 웃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아프고 내가 신용불량자에 내가 죄인처럼 살고 있어야 하냐고요. 그 도장 하나 찍은 내 손이 그렇게까지 멍청했나 싶었습니다. 나는 결국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장롱 속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두 손으로 구기기 직전까지 움켜쥐었습니다. 이 집은 내 남편 없이 살아온 20년, 내 노동과 눈물, 내 땀으로 만든 유일한 결과물이에요. 그걸 내 아들이라는 인간이 말 한마디 없이 지 인생 구멍 막자고 담보로 끌고 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얼어 죽을 뻔하며 살았는데,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으로 와라. 할 얘기 있다. 시간 맞춰 도착한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엄마, 어제 은행 갔다 왔다며? 내가 좀만 더 버티면 되니까 당분간은 그냥. 입 닥쳐라. 나는 처음으로 그 애 앞에서 욕설 가까운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도 쉬운 인간이었냐? 네 말 한마디면 도장 찍는 그런 한심한 사람으로 보였냐?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엄마 믿고.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라 이 인간은 말 안 해도 도장 찍는다. 그걸 이용한 거야. 그게 가족이냐? 그게 사람이냐?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놨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넌 이 집을 담보로 잡아. 그걸로 연체까지 해. 그런 주제에 일시적이야. 카풀 개소리 짓거려? 엄마, 내가 갚는다니까 그러네. 그 정도로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그래,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그럼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얼마까지 줘야 돼? 승인해주고
대출 다 막아주고 다 망가진 다음에 그래도 자식인데 해야 돼? 엄마,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심하게 하냐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나 자신한테 예에 갖춰본 거다. 그게 그렇게 이상하냐? 그 순간 며느리가 뒤늦게 들어와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가족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시면 됐다. 네가 이해하는 단어를 써?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 이 집안 식구들한테나 이해받아라. 나는 그 자리에서 등기권리증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이 집 팔 거다. 니네는 앞으로 내 인생에 발 못 들인다. 엄마, 진짜 이러지 마. 나도 미안해. 근데 엄마가 너무... 입 다물어! 네가 내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하는 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그 순간 나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이 집은 더 이상 니네가 발 들일 테 아니야. 아들은 멈칫하더니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우리 모자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 나는 집 판 돈을 은행에 넘기고 빚을 정리했습니다. 팔고 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 하나 얻었고 이사한 첫날 밤엔 TV도 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이라는 이유로 뺏기고 참고 묵인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그 시간만큼은 스스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든 그놈이 아들이든 며느리든 나를 함부로 이용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은 다시는 내 곁에 두지 않을 겁니다. 이사 첫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앉아 불도 다 끄고 텅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벽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이 공간은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내 세상이니까요. 이 작은 집엔 도장 찍으라고 윽박지른 아들도 없고 가족이면 도와줘야죠 라는 며느리 목소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이름으로 된 방, 내가 선택한 식탁, 내가 고른 커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여는 창문만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라디오를 켭니다. 예전엔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꽃을 눈치 보며 시작했던 하루였는데 이젠 내가 마시고 싶은 시간에 커피를 마십니다. 혼자라서 불안하냐고요? 글쎄요. 그놈이랑 사는 것보단 훨씬 덜 불안합니다. 신용불량자 회복 절차도 착착 밟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오히려 놀라워 하더군요. 이 연세에 스스로 다 처리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을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참기만 하고 주기만 하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이제 나는 그 이름에 숨지 않습니다. 나영자, 이름 석자 지켜내는 게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들, 한 번도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당연히 조용하지요. 소송 이야기 꺼낸 후로는 양쪽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고통과 상처를 이젠 무기로 바꿔주었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가족 이름 아래 묻지 못할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라서 당해야 할 고통은 없습니다. 자식이라서 넘겨야 할 인생도 없습니다. 당신 인생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쓰여선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등쳐먹지 않는다. 그 말 이젠 좀 고쳐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어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을 때 끊을 줄도 알아야 내 삶이, 내 이름이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길 바라며 혹시 당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말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이야기도 제가 함께 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사는 삶 당신도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